골드크라운 제과 본사 5층 복도. 퍽! 중년 남자의 주먹이 젊은 여직원의 배를 가격했습니다. 여직원이 벽에 부딪혀 바닥으로 쓰러졌어요. 시제품 상자가 복도에 쏟아졌습니다. 초콜릿 케이크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하위대 출신 주제에 주변 직원 10명이 지켜봤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계단참 어둠 속 시설관리 작업복을 입은 노인이 걸레를 쥔 채 서 있었습니다. 그날로부터 2주 전으로 시간을 되돌려 봅니다. 새벽 6시 반.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시각이었습니다. 최유진이 골드크라운 제과 본사 후문으로 들어섰어요. 계단을 오르는데 작업복 입은 노인이 난간을 닫고 있었습니다. 유진이 걸음을 멈추고 허리를 숙여 인사했어요. 박 반장님, 오늘도 수고 많으세요. 노인은 잠시 손을 멈추고 유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계약직 직원이 시설관리 직원에게 이렇게 정중히 인사하는 일은 흔하지 않았습니다. 유진은 밝게 웃으며 3층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벌써 5명의 정규직 동료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유진이 인사했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모니터를 응시했고 누군가는 스마트폰을 들여다봤죠. 유진은 익숙하다는 듯 구석 자리로 향했어요. 책상 위에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습니다. 유진 씨, 회의실 청소 부탁. 품질검사원의 업무는 아니었지만 유진은 묵묵히 일어났습니다. 오전 10시 신제품 기획회의가 시작됐어요. 정규직 직원 8명이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유진의 자리는 맨 끝 구석이었어요. 테이블에서 한 발짝 떨어진 곳. 본부장이 말했어요. 다음 주 시장 조사는 김대리, 샘플 테스트는 박대리가 맡아. 유진의 이름은 불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회의록만 작성했어요.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동료들이 우르르 일어나 식당으로 향했어요. 유진이 따라 나서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아, 유진 씨는 오후 납품 보고서 정리 좀 해줘. 급한 거라서. 유진은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빈 사무실에 혼자 남았어요. 저녁 7시. 하나둘 동료들이 퇴근했습니다. 8시가 되자 사무실엔 유진만 남았어요. 밤 9시. 계단을 내려가던 박 반장이 유리창 너머로 불 켜진 사무실을 봤어요. 젊은 여직원이 여전히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잠시 멈춰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밤 10시. 유진이 가방을 챙겨 일어섰습니다.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서울대학교 병원 마이너스 최유진 보호자님. 환자 최영수님 입원비 200만 원 미납. 최종 독촉 안내입니다. 유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가방 끈을 꽉 쥐었어요. 그리고 불을 끄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사흘 후 오후 2시. 골드크라운 제과 본사 대강당에서 신제품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300명이 넘는 전 직원이 참석했어요. 유진은 맨 뒷줄에 섰습니다. 자리가 모자랐거든요. 정규직들은 앞줄에 앉았고 계약직 직원들은 뒤에 서서 참관했습니다. 무대 위로 서동민 본부장이 올라왔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어요. 골드크라운 제과는 최고 명문대 인재들이 만들어가는 회사입니다. 우리의 자부심이죠.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유진은 조용히 손을 모았어요. 발표가 끝난 뒤 로비에서 단체 사진 촬영이 있었습니다. 자, 다들 모이세요. 사진사가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정규직 직원들이 앞줄로 몰려갔어요. 유진이 뒤쪽에 서려던 순간이었습니다. 누군가 살짝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유진은 프레임 밖으로 밀려났어요. 하나, 둘, 셋. 셔터가 내려갔습니다. 복도 모퉁이.
박 반장이 걸레질을 하다 그 장면을 봤습니다. 젊은 여직원이 단체 사진 밖에 서 있었어요. 노인의 턱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저녁 6시 복도를 지나가던 유진이 동료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저 사람 왜 발표회에 온 거야? 계약직인데. 그러게. 신제품이랑 상관도 없잖아. 유진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실험실로 향했어요. 밤 9시 실험실 형광등 불빛 아래 유진이 혼자 샘플 용기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어요.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잔액 12만 3천 원. 집주인 문자가 떠올랐습니다. 월세 30만 원 3개월 연체. 다음 주까지 입금 안 되면 계약 해지. 유진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복도 유리창 너머 박 반장이 걸레를 쥔 채 서 있었습니다. 실험실 안 고개 숙인 젊은 여직원의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어요. 노인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일주일 후 유진은 사흘밤을 꼬박 세웠습니다. 노트북 화면엔 시즌 한정 마카롱 컬렉션 기획서가 열려 있었어요. 봄의 벚꽃, 여름의 망고, 가을의 밤, 겨울의 민트 초콜릿. 각 계절마다 3가지 맛. 손수 그린 디자인 스케치까지 들어 있었습니다. 새벽 4시 마지막 페이지를 저장했습니다. 책상 서랍에 낡은 노트가 보였어요. 독일어로 빼곡히 적힌 메모들. 초콜릿 템퍼링 온도 그래프. 정교한 레시피 계산식. 유진은 재빨리 서랍을 닫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유진이 화장실에 간 사이 서동민 본부장이 유진의 자리로 왔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더니 모니터를 켰어요. USB를 꽂았습니다. 파일을 복사했습니다. 30초. 그리고 아무 일 없다는 듯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이틀 후 본사 경영회의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전 직원이 대강당에 모였어요. 이번 분기 최우수 기획안은 본사 상무의 목소리가 스피커로 흘러나왔습니다. 골드크라운 제과 서동민 본부장이 제출한 시즌 한정 마카롱 컬렉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유진은 뒷줄 구석에 서서 손톱으로 손바닥을 긁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사흘밤을 세운 건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서동민이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반짝이는 크리스털 트로피를 받았어요. 플래시가 연달아 터졌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원들과 함께 밤낮으로 고민한 결과입니다. 서동민은 카메라를 향해 환하게 웃었습니다. 유진의 손톱이 손바닥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시상식이 끝난 뒤 유진은 복도 끝으로 갔습니다. 벽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참았던 게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내가 만든 건데. 복도 저쪽 박 반장이 청소도구함을 밀고 오다 멈춰섰습니다. 복도 끝 젊은 여직원이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어요. 노인은 조용히 그 자리에 섰습니다. 그 모습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의 주먹이 천천히 쥐어졌습니다. 턱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사흘 후 오전 골드크라운 제과 VIP 라운지에 프랑스 파티시에가 방문했습니다. 회색 수염의 노신사였어요. 통역 담당자가 당황한 얼굴로 프런트를 뛰어왔습니다. 불어를 하시는데 영어가 안 통해요. 직원들이 우왕좌왕했습니다. 서동민 본부장이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어요. 아무도 불어 못해? 침묵이 흘렀습니다. 유진이 조용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해볼게요. 라운지로 들어갔습니다. 노신사가 불만스러운 얼굴로 앉아 있었어요. 유진이 자연스럽게 불어로 말했습니다. 번주 멋이요.
템퍼링 커브에 대해 논의하시려고 하셨죠? 노신사의 표정이 환해졌습니다. 아, 북한 AISS이지 러 템프레이지. 10분간 유창한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카카오 함량, 결정화 온도, 광택 처리. 전문 용어가 막힘없이 쏟아졌어요. 밖에서 지켜보던 직원들이 입을 벌렸습니다. 유진 씨, 불어 저렇게 잘했어? 오후 2시, 급한 납품건으로 실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신제품 오븐 테스트 중 온도 센서가 고장났어요. 지금 30분 안에 구워야 하는데 기술팀이 오려면 1시간은 걸렸습니다. 유진이 오븐 앞에 섰습니다. 내부를 들여다보더니 말했어요. 온도를 170도로 맞추고 15분 후에 150도로 낮추세요. 팬은 하단만 작동시키고요. 그게 가능해요? 해보세요. 15분 후 오븐 문이 열렸습니다. 완벽하게 구워진 마들렌이 나왔어요. 색깔, 부피, 식감 모두 기준치였습니다. 어떻게 한 거예요? 매뉴얼도 없이. 유진은 대답 없이 손을 씻으러 갔습니다. 복도 끝. 박 반장이 걸레를 쥔 채 서 있었습니다. 방금 전 모든 걸 지켜봤어요. 노인의 눈빛엔 더 이상 의심이 아닌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틀 후 오후, 대형 백화점 납품 케이크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스폰지 층이 무너진 채 도착했다는 보고가 들어왔어요. 긴급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서동민 본부장이 서류를 내려쳤습니다. 최유진, 내가 최종 검수했잖아. 유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원료 사용 반대했습니다. 보고서에 증거 있어?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보고서가 분명히 하위대 출신 주제에 나한테 대들어? 서동민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회의실 문을 박차고 나갔어요. 유진이 따라 나섰습니다. 5층 복도 한복판. 서동민이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퍽! 주먹이 유진의 배를 강하게 가격했습니다. 유진의 몸이 뒤로 밀렸습니다. 벽에 등을 부딪혔어요. 그대로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서류 파일이 복도에 쏟아졌습니다. 하위대 출신이 감히. 복도를 지나가던 직원들이 멈춰섰습니다. 10명 넘게 그 장면을 봤어요. 하지만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리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유진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배를 감쌌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계단참, 박 반장이 걸레를 쥔 채 서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모든 장면을 목격했어요. 노인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화분을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턱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30분 후 인사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최유진 씨, 지금 당장 인사팀으로 오세요. 인사팀 사무실. 담당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오늘로 계약 해지합니다. 개인 사물함 비우고 당장 나가세요.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이틀 후 유진은 원룸 책상 앞에 앉아 구인 사이트를 켰습니다. 제과회사 채용 공고에 이력서를 넣었어요. 세 곳. 다음 날 오전 첫 번째 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최유진 씨 맞으시죠? 죄송한데요. 채용이 취소됐습니다. 네. 어제 서류 합격 통보 받았는데 그게 저희도 사정이 있어서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오후 두 번째 회사. 죄송합니다. 적합한 인재를 이미 찾았습니다. 저녁 세 번째 회사. 골드크라운 제과 다니셨죠? 저희 회사랑은 안 맞을 것 같네요. 유진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사흘 후 동네 카페 알바 면접을 갔습니다.
사장이 이력서를 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골드크라운 다니셨어요? 여기 왜 오셨어요? 그게 계약이 끝나서 우리 같은 작은 카페는 안 맞을 것 같은데요. 유진은 다시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쌓인 고지서들. 서울대학교 병원 마이너스 환자 최영수님 입원비 미납 총 500만 원. 퇴원 불가 통보. 월세 3개월 연체. 다음 주 금요일까지 미납 시 강제 퇴거 조치. 통신요금 미납. 이틀 후 서비스 정지 예정. 휴대폰을 켰습니다. 은행 앱. 잔액 4만 1,000원. 유진은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노트북 화면이 켜져 있었어요. 바탕화면에 폴더 하나. 골드크라운 서동민 불량 원료 묵인 증거. 집. 폴더를 열었습니다. 납품업체 문자 메시지 캡처. 뒷돈거래 녹음 파일. 불량 원료 검수 보고서. 손가락이 마우스 위에서 떨렸습니다. 이걸 공개하면 완전히 끝장나. 업계에서 영원히. 하지만 유진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어. 마우스를 움켜쥐었습니다. 그날 밤 유진은 키보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 손가락을 움직였어요. 익명 제보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제목을 입력했어요. 골드크라운 제과 불량 원료 사용 증거. 파일을 첨부했습니다. 납품업체와 서동민의 문자 메시지. 뒷돈거래 녹음 파일. 불량 원료 검수 보고서.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클릭. 업로드. 조회수가 폭발했습니다. 1,000명, 3만, 10만. 언론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뉴스 속보로 나갔습니다. 사흘 후 유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 골드크라운 제과 본사회의 참석 바랍니다. 마이너스 장인호.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오후 2시 골드크라운 제과 대회의실. 300명이 넘는 임직원이 긴장한 얼굴로 앉아 있었어요. 유진이 뒷문으로 조용히 들어와 맨 뒷줄에 섰습니다. 골드크라운 그룹 장인호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앞쪽 문이 열렸습니다. 시설관리 작업복을 입은 남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박 반장. 회의실 전체가 술렁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박 반장 아니야? 회장님이라고? 유진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장인호는 천천히 단상 중앙으로 걸어갔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어요.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직접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대형 스크린이 켜졌어요. 5층 복도 CCTV 화면. 서동민이 유진의 배를 주먹으로 가격합니다. 유진이 바닥으로 쓰러집니다. 아! 탄식이 새어나왔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문서 비교. 원본 작성자 최유진. 본사 제출자 서동민. 제목은 같았습니다. 시즌 한정 마카롱 컬렉션. 세 번째 화면. 음성 파일. 본부장님, 이번 달분 200만 원 입금 확인했습니다. 수고했네. 계속 부탁하네. 서동민의 목소리였습니다. 잠깐만요. 이건 조작입니다. 서동민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양쪽 문이 열렸습니다. 경찰관 4명이 걸어 들어왔어요. 서동민 씨, 폭행, 성과 도용,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찰칵.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서동민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끌려나갔습니다. 장인호가 다시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최유진 씨, 앞으로 나오세요. 장인호가 유진을 단상으로 불렀습니다. 유진은 떨리는 발걸음으로 앞으로 나갔어요. 여러분, 최유진 씨의 진짜 이력을 공개하겠습니다. 스크린이 바뀌었습니다.
독일 미넨 한스 밀러 공방 3년 수련, 벨기에 초콜릿 장인 자격증, 프랑스 파리 제과 대회 은메달.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오늘부터 골드크라운 제과 연구소장으로 임명합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그 순간 앞줄에 앉아있던 직원들이 하나둘 일어났습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유진 씨. 정말 죄송했습니다. 무시했던 동료들이 줄지어 사과했습니다. 유진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1년 후 골드크라운 제과 연구소장실. 유진이 신제품 회의를 주재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시즌 신제품 라인은 노크 소리. 문이 열렸습니다. 젊은 여성이 밝게 웃으며 들어왔어요. 유진 언니, 점심 같이 먹어요. 정민서, 장인호 회장의 손녀였습니다. 그래, 민서야. 가자. 두 사람은 복도를 나란히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청소 아주머니와 마주쳤어요. 유진이 먼저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수고하세요. 청소 아주머니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항상 그렇게 예의 바르시더라고요. 처음부터.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회장실. 장인호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본사 건물이 햇살에 반짝였어요. 비서실장이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다음 일정은? 부산 신규 공장. 다음 주부터 또 현장에 들어간다. 장인호는 낡은 작업복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사람의 진짜 모습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드러나고 위기에서 한 선택이 그 사람의 전부가 됩니다.